계약 전 마지막 주네. 아. 다음 주부터 계약이잖아. 진짜요? 계약이지. 다음 주 3일 2일에 계약인데. 네, 그래서 지려. 오케이, 고등학생이잖아. 몰라, 사실. 수업 일수 나오면, 그러니까 이 날짜를 빼도 수업 일수가 나오면 쉴 텐데, 안 나오면 안 쉴 수도 있고. 3월 1일. 어. 왜 하셔요? 야, 근데 너는 이제 생각 조금 바꿔야 되는 게, 빨리를 쉬는 개념을 버려야 돼, 이제는. 아니, 이제 고등학생 아니지? 아직 아니야? 입학 안 해서? 아직 아니야? 그래봤자 일주일인데? 이제 빨간색을 신는 개념 그냥 버리세요. 학원, 네. 이 빨간 날왜 해줘요? 왜 쉬어? 지금 쉬지 학원이 왜 쉬니? 학원 오히려 기회인데? 너네 더 굴려 먹을 수 있는? 아니요, 스님도 쉬셔야죠. 맞아요. 네. 일요일은 너 나지? 뛰지 마. 그래도 걱정 안 해줘도 돼. 고맙다 얘들아. 난 건강하니까 너네 건강이나 챙기렴. 쉬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평생 쉴래? 나쁘지 않아. 평생 쉴래 그냥? 평생 쉴래? 아마 내신 전이라서 쉬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내가 또 얘기했다가 안 쉬면 또 욕먹을까 봐 얘기는 안 하려고. 그냥 거라고. 안 쉴 수도 있어. 안 쉴 수도 있어. 음, 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수율이 한 번 더 있어서. 근데 내신 너네 빨리 안 쉰다 얘들아. 알지? 알지? 좋아요. 되면 얘기해줄게. 걱정하지 마. 언제 시험 봐요? 추석 뒤에 봐요? 추석 전에 봐요? 이게 뭐지? 네. 이게 뭐지? 그때 가서 봐야지. 시험 날짜가 언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보통 10월 초에 하니까 추석이 이번에 언제지? 계속 달라지니까, 맞지? 응. 추석이 언제더라? 9월 말 아니. 오, 9월 완전 말이네. 28일. 28일, 29일, 30일. 이렇게인데? 아니면 너 9월 28일이야? 생일? 우리 언니 생일인데. 네. 추석 때 안 쉬는 학교도 있을 것 같은데? 시험 날짜 보고? 학교를 안 쓰는. 언제요? 네? 그 학원 말고 아니 뭐. 아니, 학교는 쉬는데, 그 내신 준비할 때 학교별로 이제 수업이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서 10월 초가 시험인데, 그걸 말해 쉴 수가 없겠지. 그냥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 9월 전에, 아니, 9월 한, 아무나 봐야 돼. 봐야 돼. 너네 학교 시험 스케줄도 봐야 되고, 이게 학교마다 스케줄 나올 때, 차이 나면 학교마다 막 3주 이상 차이 나는 학교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봐야 돼. 너네 학교 스케줄을 봐야 돼. 미리 쉬면 안 돼요. 뭘 미리 쉬어? 뭘 미리 쉬냐고, 도대체가. 그리고 또 추석 때면은 마음 떠가지고 아주 공부도 안 하고 그럴 거면서. 아니 이제 미리 쉬고 추석에 학원을 오는 거죠. 그래. 그래, 글쎄, 할까? 그 다도 안 됐는데 뭘 추석 얘기를 벌써부터 해, 근데? 어? 야, 너무 쉬만 포커스 맞춰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해보자, 친구들. 해볼게요. 야, 근데 어차피 영어학원 안 가도 수학학원은 가야 되지 않아? 보통 수학은 맨날 부르던데? 쉴 때도? 그 제이가 선단이거든요. 어. 엄청 잘 쉬어요. 하긴? 어. 3월 이후부터 쉬어요. 오, 진짜로? 오, 뭐야, 거기 어디야? 좋다. 선생님들 개꿀빠시네? 부럽다. 해볼게요. 19번. 쉬는 날 정해지면 연락 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일단 스케줄 잡아놓지 마.
하고 노는 걸로 일단 알고 있어. 알고는. 그러다가 갑자기 신는 게 기분이 더 좋지 않아? 그치? 그치? 약간 깜짝 선물 같은 느낌? 해볼게요. 반배정 언제라고? 오늘 나왔어? 네. 잘 됐어? 잘 안 됐어? 너네 안 나왔어?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나온 사람 반배정. 쟤네밖에 없어? 너 어디냐? 여기 주혁밖에 안 나온 거야? 또 내일 나와? 누구랑 같은 학교야? 어. 아니야? 저동? 너 저동이라 했나? 동이? 어. 같으면 안 되길 빌어야겠다. 안 되길 빌어야겠다. 해볼게요. 19번부터. 반음 효과라는 건데요. 반음 효과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반음 효과는요, 현상이요. 근데 어떤 현상이냐면, 누군가가 읽거나 듣는 현상이야. 무언가를. 어떠한 일반적인, 매우 일반적인 어떤 것을 읽거나 들어요. 그러나, 근데 그 누군가가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는 현상을 우리는 반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반어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반어 효과는요, 어떤 반어 효과라고 얘기를 할까? 재현아, 반어 효과가 뭐야? 완전 네, 그렇지. 매우 일반적인 사실들이 본인에게 적용된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반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너네 요즘에 MBTI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지 않아? 요즘에는 만났을 때 인사 대신에 약간 MBTI 먼저 물어본다는데? 아, 아닌가? 아니야? 너네 MBTI 몰라? 다 알지 않나? 자기 거? 뭐야, MBTI? ISFP? 수영이는? 소연이는? ISFP. 다 I야? 호준이는? ENFJ? 재현이는? 시우는? 상욱이는? ENFP? 뭐야, 이 두 명, 쟤는 이거지. 쟤 이거지. 이건 뭐 몰라도 돼. 모르면 조용히 해. 그래서, 일단 MBTI라고 해서 분류를 16가지였나? 16가지로 나눈 걸 우리가 MBTI라고 이야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I랑 E랑 우리가 구별을 할 때, I는 약간 내향적인 사람 맞아. 내향적인 사람이고, E는 좀 외향적인 사람. E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잖아. 근데, 그렇게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두 분류를 우리가 딱 나눌 수는 없을 거거든. 근데 약간 내가 MBTI 검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E가 나왔다. 그러면 맞아, 나는 좀 외향적인 거 좋아해. 자기가 굳이 외향적인 면이 없더라도 본인이 E가 나오면 맞아, 나 좀 외향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반환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 비슷한 걸로는 우리 같은 것도 옛날에는 많이 하지 않았어? 맞지? 그렇게 해서 쓰면 A형이거든? 근데 사실 A 성격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닌가? A형이 막 좀 내성적이고 이런 걸 A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B형 사람. 오, 나쁜 남자. AB. 그리고 맞지. 맞는 것 같아. AB 약간 또랑들이잖아. 너 AB 아니야? 너 A야? 그래? 그래? 나머지 다 O야 그러면? 뭐야? A? 뭐야? O? 조용히는? A야. 오, 성기는? O야? 재현이는? O형이야? 오, 막 약간 O형 하면은 좀 성격 좋아 보이고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호가 O형이야. 그러면 좋은 뭐 그런
글을 했을 때 예호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맞아, 맞아. 나 성격 되게 좋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성격 좋아, 안 좋아? 안 낚이는데,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성격이 좋지 않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을 읽었을 때, 아, 맞아. 이거 다 내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반어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where 나온 거 보이시죠? 뒷문장 완전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where은 단계 부사가 되는 건데 이런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에 페르라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 현상이 장소일까? 맞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쯤이야 사실은 앞에 선행사가 장소면 where이고 이유면 why고 이런 식으로 약간 기계적으로 암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앞에 장소 마시고요. 전치사 인 잘 어울리는 명사들은 전부 where이랑 같이 쓰일 수 있다라고 암기하시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인이치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페노메논은 현상이에요. 근데 전치사 인이랑 잘 어울리는 친구예요. 전치사 인. 어떠한 현상이니까 어떠한 현상. 그래서 where이랑 우리는 바꿔 쓸 수 있다는 거고 여기 대신 무슨 뜻일까? 시우야. 무슨 뜻이야? 관계부사. 접속사. 이거 관계 대명사나 이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관계부사가 안 되는 이유는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 앞에 선행사 없기도 하고요. 뒷문장 봤을 때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플라이는 적용되다 라는 동사로서 이 친구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그래서 이 친구는 명사절 접속사 되신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번 문제 나오기 전까지 반어명 친구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거야. 그리고 1번 문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반어명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보면 되겠죠? 해볼게요. 이러한 진술들은 이러한 진술은 어떤 진술을 얘기하는 걸까? 이러한 진술은 어떤 진술을 얘기하는 걸까, 서연아? 저는 반어명과 특히나 그 반어명과 중에서도 일반적인 진술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매우 일반적인 진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진술은요, 이것처럼 보이는데요.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본인한테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하지만 실상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들은요, 여기 be true for 뭐 진실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수거 암기하세요.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많은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일까요? 대인 누굴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 진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대인처럼 보이는 얘기는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인대. 근데 사실 나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성격이 좋대. 예호가 그걸 보고 맞아 나 성격이 좋아 라고 생각은 할지도 몰라도 예호도 좋고 도 성격이 좋고 토끼도 좋고 주영이도 좋고 그러니까 고양이 아닌 사람들도 좋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응 맞아요? 아니에요? 맞겠죠? 특히 이러한 진술 같은 친구들이 윗문장이나 진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은 관계가 있는 문장이 될 거고요.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인간의 심리는요, 허락한대요. 뭘 하도록? 우리가 원하거나 믿도록.
허용한대요. 어떤 것을?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을. 어디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는 찾는 것을, 정보를. 어떤 정보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information이라는 친구가 나오기는 했지만 information도 어떠어떠한 정보라고 이야기할 때 in이라는 전치사와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where를 쓰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어떤 정보냐면 반드시 존재하지는 않는 그러한 정보죠. 공백을 채우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나머지에 대해서. 해볼게요. 두 번째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인간 심리가 무엇을 허락하냐면 무언가를 믿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을 있도록 허락을 해준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O형이야. 그리고 나는 성격이 좋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어. 그러면 O형은 성격이 좋다라는 정보가 나왔을 때, 아, 맞아. 이거 내 정보야. 위에 있는 말을 그냥 아래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 만든다는 거지. 근데 O형 정보를 했을 때 항상 나와 똑같은 이야기만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도 A형 같은 거 읽었을 때 나는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읽으면 분명히 나랑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괜히 근데 나도 어쨌든 뭐 소심할 때도 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린다는 얘기야. 공백을 채우는 얘기는 나랑 맞지 않는 부분 그냥 뭐 맞겠지. 이런 부분도 나는 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정을 하면서 넘어간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나랑 잘 맞는 부분은 맞아 맞아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근데 나도 어쩔 땐 이렇게 하기도 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친구도 단어로 된 이야기가 맞아요. 맞죠? 본인한테 맞는 부분은 잘 믿고 맞지 않는 부분 까지도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백을 채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믿는다는 얘기가 맞겠죠? 한번 볼게요. 이것은요, 원리인데요. 어떤 원리냐면 별자리 운세에 의존하는 원리예요. 운세에 의존하는 원리예요. 제공하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아마도 뭘 하는 거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닫혀야 되는 게 많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그 많은 사람에게도 그 정보가 들어맞는다는 얘기야. 별자리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서연이 무슨 자리야? 문서자리. 염소 자리야.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운세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 재밌지 않아? 맞지? 나도 아침에 약간 막 그런 거 막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거 보면 막 가끔 뜨잖아. 나 항상 눌러보거든. 너무 재밌어. 사진 보는 거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맹신자야, 심지어? 맹신까지 해? 거기서 만약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어떡해? 무시하는 거. 약간 무시하고 좋은 얘기 나오면 무조건 믿고 막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런 운세를 읽었는데 오늘 막 무슨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나한테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날 거래. 완전히 믿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좀 마치 부분이 있어. 돈이 나한테 뭐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길 가다가 100원을 주운 거야. 근데 엄청 큰 돈은 아니잖아. 사실 맞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00원 줬다. 대이득 역시 나 오늘 운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별자 운세에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제 운세를 보잖아. 그럼 본인한테 맞는 데이터는 개인적인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은 근데 그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거야? 나한테만 맞는 거야? 아니죠?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운세라는 거예요. 염소자리 운세를 봤는데 염소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별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그 운세를 가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위에서 했던 내용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어목화에 대한 이야기가 맞고요.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매일 아침마다 별자리 운세를 읽는 것은요. 유익하대요. 유익하대요. 뭘 할 때 유익하다는 거지? 그들이 제공할 때, 예언을 제공할 때, 뭐에 대한? 남은 하루에 대한. 단어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별자리 운세를 읽는 게 좋다, 안 좋다. 뭐 그거를 믿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반영가에 대한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거야. 무관한 문장이 되겠죠? 5번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그것들이 원하기 때문에,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너무나도 매우 몹시 읽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찾을 거예요, 의미를. 그들의 삶에서 이것을 사실로 만드는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다. 됐죠? 5번 문장도 마찬가지. 내가 그 정보를 너무 믿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아닌 부분들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이 아닐지언정 사실로 만든다. 라는 내용이에요. 반응효과에 대한 설명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끝이 나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지문 전체 내용 파악 한번 해볼게요. 학준이. 그렇죠. 반응 효과는 매우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실들이 자신에게 그렇지 적용된다고 믿는 현상을 우리는 반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안이 두 번째 거, 인간의 심리는 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좋아요. 아니면 또는 일치하는 것들을 믿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둘 다 맞아요. 어차피 비슷한 얘기야. 일치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맞습니다. 또는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까지 쓰면 되겠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상으로 그 공백을 채우며 그것에 그렇지 들어맞는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 됐죠? 시우 두 번째 예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부터 예시야 우리? 어디부터 예시예요? 중심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1번부터 몇 번 문장까지? 어디부터? 숫자 몇 번 써져 있는 거? 2번? 2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부터 아니면 여기까지? 까지. 그러면 문장으로는 3번 문장까지겠네요. 맞죠? 맨 앞에는 번호가 없으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중심 내용이고요. 4번부터 예시 설명이 나오는 거겠죠? 그 예시로는 별자리 운세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채워봐, 시우야. 사람들은 무엇을 읽고 나서? 그렇지, 별자리 운세를
듣고 나서 이를 몹시 믿고 싶어서 그것을 진실 좋아요. 진실 사실인 것으로 만드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죠? 네, 네. 뭐라고?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뒤에 의미 있는데?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 노력함? 잠깐만요. 어? 응? 못 찾았어? 주영이? 의미라서 써? 뒤에 의미 있잖아.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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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예성이? 그 뒤에 의미 보고 제일 내려다가 방법을 정보? 정보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사실인 것으로 만드는 정보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좋습니다. 요약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수영아, 요약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우리 시우를 위해 한 번만 더 써보자. 요약 푸는 법. 푸는 대로 써요? 풀 때는? 좋아요. 요약문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 그렇지. 요약문을 먼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소재도 파악을 하고 대략적인 내용까지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선지를 확인하면서 그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둬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요. 그렇지. 위에서부터 쭉 읽는 게 아니라 맨 아래 문장부터 읽으면서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게 요약문 푸는 법, 맞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문이에요. 이거들은 더 우호적인 반응인데요. 그들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야. 근데 누구를 위한 의호적인 반응이냐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준대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떠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경향이냐면 네 그룹이에요. 네 그룹. 네 그룹에 대한 그 멤버들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네 집단. 네 집단의 멤버를 선호하는 어떠한 경향인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애기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애기들이 뭔가 언어를 거에 있어서 무언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소지 파악 대략적으로 됐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보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A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familiar 무슨 뜻? 친숙한, 익숙한. 그러면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우호를 보이는 건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foreign, 그렇지. 이질적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친숙한 반응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formal, 격식 있는 공적인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지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애기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첫 번째로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내 집 멤버를 선호하는 어떠한 경향.
인본 무슨 뜻? 타고난 선천적인 거죠. 그 다음에 acquired 되는 거니까 타고난 거니까 아니면 선천적인 걸까 후천적인 걸까? 그렇지 나중에 습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후천적이라는 뜻이고요. cultural 문화적인 경향 한번 볼게요. learned 습된 거니까 이것도 선천이야 후천이야? 후천적인 거고요. innate 본질적인 거니까 선천적인 거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도 뭔가 문화 보기가 있기는 하지만 선천인지 후천인지 약간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 그러한 경향 자체가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를 어디를 읽으면서 살펴본다고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살펴본다고요. 그 심리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윗문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다른 실험에서요. 어떤 실험이냐면 증거로서의 다른 실험들을 언급을 했나 보다. 주어가 아니네요. 미안해. 근데 그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우리의 빌트인. 빌트인이 뭐야? 그치? 너네 그 빌트인 가구 알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가구를 빌트인 가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거예요. 그럼 내재된 진화적인 선호라는 건 내재된 선호잖아. 어쨌든 아래쪽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성향을 찾아야 하는데 마침 선호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와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됐죠?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선호도야? 진화적인 선호고요. 또 내재된 선호예요. 그러면 내재된 선호적인 거야, 후천적인 거야? 거겠지. 예를 들어서 보기에 이런 뭐 진화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을 수 있었으면 이 보기에 이 단어가 있었으면 약간 헷갈릴 수는 있었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보기는 없고 애초에 후천인지 고르는 문제에서 빌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일단 무조건 뭘 골라야 돼? 선천적인 거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1번과 5번 둘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아기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뭐 좀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친근한 언어를 사용하는 건지 공식적인 좀 공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건지 그 두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누구에 대한 선호라고 얘기하기를 했지? 우리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야. 우리와 같은 종류. 그럼 우리와 같은 종류의 인간인 거는 공적인 언어? 내가 공적인 언어를 쓰면 아가들이 공적인 언어를 쓸까? 아가들이 공적인 언어를 쓰나요? 격식 있는 언어를 애기들이 쓰니? 아니, 그런 애기들? 흔치 않을 텐데, 그런 애기들은. 맞죠? 요거 보고도 사실은 1분 바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나 재현이처럼 선생님 애기들이 좀 격식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나는 애기 때 격식이 있었다. 그런 말투만 써왔었다. 라는 친구들은요. 바로 이 문장 또 읽어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문장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지? 다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찾아냈어요. 무엇을요? 아가들이 나왔다. more likely to take. 뭐뭐 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뭐뭐 할 가능성이 더 높대요.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누가 제공한 인형이지? 누가 제공한 인형? same language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받은 인형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형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지. 그럼 same language면 당연히 친근한 거야? 아니면 격식 있는 거야? 물론 애기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애기들이 격식 있는 언어를 쓸 수 있겠지. 근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니까 여기서 바로 1번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이렇게 읽으시면 뒤에 한 줄, 또는 두 줄만 읽고도 정답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요약은 꼭 이렇게 푸세요. 앞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2007년에 그들의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냐면 연구에서 이 사람이랑 그의 동료예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의 동료는요. 보여줬어요. 무엇을 보여줬을까? 경향이 어떤 경향이냐면 동일시하는 누구와? 내 집단과 동일시하는 우리의 경향이 많은 부분 동일시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경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디에서부터? 유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선천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절 안에 동사 두 가지 나왔어요. 하나는 begin, 하나는 maybe로 해서 동사가 두 가지가 겹쳐서 나왔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begin 같은 친구들을 보면 유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친구의 주어 누구야?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경향, 이 주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스위치 문제로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내 집이 어떤 집단이냐면 나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그런 방식들, 그런 구성들을 우리는 내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랑 한국인이랑 있어. 그럼 예우의 내 집단은 누구야? 혹시 아메리칸? 누구세요? 아니잖아. 그치? 한국인이잖아. 그럼 한국인이랑 좀 가치관이 비슷하지. 아닌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뭐 미국인이 있으면 예우한테는 좀 더 내 집단일 거고 뭐 남성 여성이랑 있어. 그럼 예우한테는 여성이 조금 더 내 집단에 가깝겠죠? 그리고 뭐 10대 친구들과 70대 노인들이 있어. 그러면 석준이의 내 집단은 이 고민은 도대체 이걸 고민한 난 10대랑 달라? 본인 달라? 약간 얘네들이랑 수준이 안 맞아? 아 너무 쉽대요? 너무 쉽대요? 약간 수준 안 맞는다는 표정이었는데? 아 너가 아래라서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같이 비슷한 집단은 우리는 내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 집단 우리를 동일시한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막 외국 나가면은 한국인 동포들끼리 되게 잘 뭉치잖아. 그런 거 혹시 뭐 들어본 적 있니? 그런 거 막 뉴스 많이 나오지 않나? 많이 봤지 얘들아? 알지? 알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너네 뭐 여행을 갔어? 수 같은 거 가봤어? 불쌍해. 아무튼 그런 책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갔는데 그 애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녀. 너네도 약간 너네 학교 애들이 좀 되지 않아? 그지? 그런 게 내 집단을 향한 너네들의 본성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런 것들이 아기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유아기 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게 아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부터. 이 사람과 그녀의 팀은요. 골랐어요. 누굴 골랐냐면 한 5개, 5개월쯤 된 아가들을 진짜 갓난 애기들이야, 갓난 애기들. 그래서 진짜 내대 된 건지 후천적인 건지를 살펴보는 거지. 5개월 된 애들은 뭘 배운 적이 없을 테니까. 그지? 5개월 된 친구들을 골랐는데요. 소유격 관계되면서 나왔죠. 뒷문장은 완전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영어를 말하는 5개월 된 아가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 애기들한테 뭘 했냐면 보여줬어. 두 애기들에게 2개의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연구 과정입니다. 연구 과정. 첫 번째 조건은요. 첫 번째 비디오는 뭐였냐면 여성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영어를 말하는 여성이야. 우리가 5개월 된 아가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었지? 영어를 사용하는 아가들이었죠. 그래서 그 영어 아가들에게 영어를 말하는 여자의 영상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요.
스페인어를 말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영상이 스페인어를 말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요, 보여졌어요. 스크린에 두 명의 여성이 나란히 말을 하지 않은 채로 나란히 있는 영상을 보여준 거야. 근데 아가들은 이미 얼굴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한 명은 영어를 얘기를 했었고, 한 명은 스페인어를 얘기를 했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대충은 예상이 됐겠지? 애기들 입장에서. 그때 아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유언심리학 연구에서는요, 표준 척도인데요. 선호도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에 대한 표준 척도가 뭐냐? 주목이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5개월 된 아가들 말 할 수 있어? 나 이 사람이 더 좋아, 저 사람이 별로야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못하겠죠? 그래서 아가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관심 있는 것을 애기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게 어떤 거냐면 주목이래. 애기들이 예우를 빤히 쳐다보면 그 얘기는 너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경험 좀 있어? 경험 좀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유독 애기들이 좀 나를 좀 잘 쳐다본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애기들이 좀 좋아하는 얼굴 그런 게 있대. 선호하는 얼굴들이. 남자애기 남자 사람 남자 애기들은 좀 예쁘다 그래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요 주목해요. 계속해서 찾아보는 게 그 관심이라는 거죠. 아가들이요 명백하게 쳐다봤어요. 누구를요? 더 길게 일단 쳐다볼 거래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길게 쳐다볼 거래요. 그 연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내 집,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미리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아가들이 영어를 많이 쳐다봤을까? 스페인어를 많이 쳐다봤을까?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쳐다봤겠죠? 뒤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가들은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더 오래 쳐다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연구에 대한 이야기고요. 영어 성공자들은 아가들의 내 집단이기 때문에 아가들이 훨씬 더 관심을 표현했다는 거죠. 두 번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장난감을 받았던 것은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장난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 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내 집단이지. 그 사람들에게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봐도 친숙한 거, 내재된 거 고를 수 있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서연이 주제고요. 우리가 내 집 누가 수업 때 초딩도 아니고 1시간 만에 못 참아. 미리겠다. 다음부터 빠르게 하겠다. 다음부터 안 보내준다. 쉬올 때까지 잠깐 쉴까? 야, 너무 덥지 않아? 맞지? 가고 싶다. 저도 말씀드려야겠다. 안 그래도 선생님이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 수준이 언제 이사하냐.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서울쌤이 응. 언제 그렇게 이사 나갔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고 지금 가자마자 마침 팔렸다. 진짜. 나 진짜 그랬네. 잘 됐다, 근데, 그치? 조마조마했지?
아, 재배정 비겼나? 여기 이게 나 있어 재배정 어. 날딱 그 전날에 아, 진짜로? 아이씨, 그냥 너무 다행인데? 그 있는데 모르겠네. 야, 행동을 진짜 표현해 주거든요. 저동고 맞지? 저동고? 네. 생각보다 진짜 혼자. 네. 다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생각을 줄였어. 네? 뭐, 또 저런 이미지 되기 쉽지 않은데, 그치? 나 처음에 안 들었어. 예성이도 처음에 안 그랬는데, 진짜로 예성이 처음에 안 저랬거든. 처음에 왜요? 처음에 진짜 안 저랬거든, 예성이. 계속 그러니까 나가 말았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성이. 아니, 그렇게 됐냐, 진짜로? 아니, 처음에 어땠냐면, 예성이 너무 조용했잖아. 기억나지, 너네? 한마디도 안 하고. 맞지?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완전 조용해가지고, 예성이 어머님이랑 전화를 했는데, 아, 예성이가 막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그러진 않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무슨 짓이냐고. 예성이 진짜 대답할 수만 하고, 안 한다고 너무 조용하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약간 어머님이 좀 걱정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 그때. 그래서, 왜 그러지? 이랬는데, 이제 좀 이해돼. 그래서 걱정을 하셨구나. 어머니 그때 예성이가 좀 많이 좀 그러면 많이 혼내달라고 얘기했거든. 어, 네. 그러셨어. 저런 놈일지 내가 어떻게 했겠냐고 그때. 시우야, 근데 진짜 첫인상부터 저러기 쉽지 않은데. 뭐예요? 그럴 수 있지. 해볼까? 시작하자. 주제예요. 서연아. 그렇죠. 우리가 내 집단과 내 동일시하는 경향성은 유아기에 시작되고 이것은 그렇지, 선천적이다. 주제였고요. 그거에 대한 연구 사례. 당연히 주제는 첫 번째, 줄이 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 그거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예요. 영어권 과정에서 잘하고 있는 5세 아이들에게 하나는 영어로 말하는 영상과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스페인어로 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영어 상용자들이 나오는 장면을 더 오래 쳐다보았대요. 또한 다른 연구에선 유아들은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는 그렇지, 너무 잘해. 장난감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 다음 예성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같은 종족에 대한 우리의 그렇지, 내재된 진화론적인 선호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문장 주제였고요. 연구 사례가 첫 번째 문장 몇 개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연구 사례였고요.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의미 추론 문제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더라? 태연아. 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사실 앞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맨 앞에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쓰레기인 건 없어요. 본래부터.
본질적으로 쓰레기인 것은 없습니다. 인류학자인 이 사람은요, 소환했어요. 그리고 해석했어요. 일반적인 말을 소환하고 해석을 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그 말은요. 더러움은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물체이다. 여기 나오는 that 무슨 that일까? 뭐라고요? 명사절 접속사 무슨 자리에 있는 거? 뭐? 지우야. 아니래. 지우가. 뭐? 목적어 앞에 있는 얘가 목적어잖아. 무슨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 어디에 나온 거? 형식을 취할 수 있어서? 근데 더 뒤에 붙은 걸 봐서 이 친구 동명사 아니고요. 격언이라는 일반적인 말이라는 그냥 명사 같은데요. 본격되시죠? 본격되시죠?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고요. 뒷문장 완전하고 앞에 명사가 나온 대시니까 본격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체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을 때 거의 뭐 빈칸이라고 보더라도 첫 문장에서 우리가 빈칸이 틀렸을 땐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제일 땐 어떻게 풀어야 돼? 그 뒤에 문장을 쭉 읽으면서 그 주제를 추론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뒷내용을 쭉 보면서 주제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더러운 거는 상대적이래요. 상대적이라고 그녀도 강조를 한대요.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것도 확인했는데 더러운 것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거고요. 더러운 것은 얘기 그럼 A는 B고 요런 거죠. 구문이 A는 B다. 그리고 A는 C다. 결론은 뭐야? B는 C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건 뭐라는 거야? 라는 뜻이 된다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여기 보기를 읽으시면서 상대라는 말과 다른 우리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지금은 굳이 그런 과정 안 하고요.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강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더럽지 않아. 그들 자체로는 더럽지 않아요. 근데요, 이게 더러워요. 언제 더러워요? 장소에 있을 때, 놓여 있을 때, 어디에 놓여 있냐면 그들이 식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때는 더러운 거야. 신발 더러워, 얘들아? 지우야, 신발 더러워? 지금 신발 더러워? 안 빨았어, 혹시? 한 뭐, 1년 동안 안 빨았어? 신발 더러우면 어떻게 신고 다녀? 맞지? 뭐 쓰레기를 신고 다니는 거야, 너네? 그건 아니잖아. 그쵸? 신발 더럽지 않아, 얘들아. 근데 신발이 잘 있으면 안 더러워, 사실. 근데 신발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더럽지 않겠어? 그치? 그때는 이제 더러워지는 거야. 마찬가지. 음식이 더럽니, 얘들아? 음식이 더럽니? 안 더러워. 음식 더러우면 어떻게 먹어? 쓰레기 먹고 자라는 애? 아니잖아. 그죠? 음식은 더럽지 않아. 근데 음식이 만약에 그 항아리나 팬이나 뭐 프라이팬 여기서 떠나서 어디에 있으면 침실 위에 있으면 침대 위에 있으면 음식이 냄비에 있을 땐 안 더럽잖아, 그치? 근데 음식을 침대 위에 이렇게 뿌렸다고 생각해봐. 좀 더럽지 않아, 그거는? 그치? 그건 좀 더럽겠죠? 아니면 음식이 옷에 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조금 더러운 것 같아요. 맞죠? 유사하게 어떤 거냐면 욕실 용품인데요. 거실에 있는 욕실 용품. 욕실 용품은 어디에 있어야 돼? 욕실에 있어야 되지. 근데 욕실 용품이 거실에 가 있으면 좀 더럽겠지.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변기 청소하는 거. 근데 욕실에 있으면 괜찮아. 맞지? 근데 그게 뭐 소파 위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봐.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럽잖아. 그죠? 그리고
옷인데요. 어디에 놓여 있는 옷? 의자 위에 놓여져 있는 옷. 청소해라, 얘들아. 알겠죠? 의자 위에 옷 넣지 말고. 실외 용품이에요. 실외 용품. 어디에 놓여 있는? 실내에 놓여져 있는. 2층, 위층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층에 있는. 등등. 다 뭐에 대한 얘기일까? 식칼, 음식, 뭐 욕심용품. 그것 자체로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것 자체로는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어디에 있을 때? 칼이 신발장이 아닌 뭐 식탁에 있을 때. 음식이 식탁이가 아닌 뭐 침실이 있을 때 더럽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깨끗한 것,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은요. 그 분류하는 게 무엇이냐면, 침발을 제거하는 거야, 식탁에서부터. 그리고 넣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넣는 거야. 어디에? 워싱머신에 넣는 거예요. 미안. 여기서부터 읽히죠. 더러운 옷을 워싱머신에 넣는 거. 다 뭐 하는 과정인가? 그 깨끗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분리하는 과정이래요. 청소하는 거지, 청소. 그것은 포함하는데요. 체계적인 질서를 포함한대요. 그리고 분류를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긍정적인 과정이다.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긍정적인 과정이다. 여기 예시 이외에 나오는 문장들 있죠. 이 솔팅과 더리부터 나오는 문장들은 사실은 그냥 부연 설명에 가깝고요. 주제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문장인 것 같아요. 밑줄줄 문장과 이 전문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은 거. 다른 말로 하면 상대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나서 예시가 쭉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주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1번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주영아, 1번. 응. 완전히 부서진 어떤 것, 부서진 거 이야기하고 있나요? 부서진 거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상대적인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먼지가 더러운 거야? 아니야. 씨 같은 것도 더러울 수 있다니까? 그 다음 3번. 그렇지만 사용할 수 없는 제수할 수 있는 물질이 더러운 거예요? 그건 아니었죠, 우리. 그 다음에 시우야, 3번. 시우 대체할 수 있는 거 더러운 거예요? 아니었고요. 재현아 5번. 그렇지. 순서에 맞지 않는 무언가. 순서에 맞지 않다는 건 질서가 없단 얘기지? 질서가 없단 얘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되셨죠? 어려운 거 없었고요. 풀어볼게요. 중심 내용 두 개로 나눠주고 마지막에 심었고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석준아. 중심 내용 1. 더러운 것은 적절한 곳에 놓여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짐. 잘했어요. 뭐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서연아. 즉, 신발은 예시고요. 뭘까? 여우야. 에이, 뒤에 나와 있잖아. 뒤에 안 읽을래? 안 썼어? 예성이? 네. 더러움은 좋아요. 자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다? 물을 수영이 깨끗한 깨끗한 상태임? 말 되긴 하네요. 근데 이인으로 끝나는데? 쓴 사람.
상대적인, 좋아요. 인 상태임. 그래서 신발, 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용품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영아? 그렇지. 벗어나 있을 때 우리는 그렇지. 더럽다고 여긴다. 잘했어. 그 다음 중심 내용 2예요. 상호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류하는 것은 그렇지. 체계적인 질서. 다른 말로 정리죠. 정리와 분류를 포함한다. 따라서 더러운 것을 시우야 제거하는 것은요. 그렇지. 긍정적인 과정이다. 핵심 문구 살펴볼게요.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을 때를 더럽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재현아? 글쎄, 석준아? 아,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위에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요거를 뜻하는 단어들을 찾으라는 거야. 요걸 뜻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란 거야.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을 때를 더럽다고 한 그 상태를 위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는지. 다 한 단어씩이겠지, 어차피? 본질 자체가 더럽다고 판단하는 건 또 어떤 단어인지. 명백한 분류 체계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은 또 어떤 단어인지. 쉬웠어. 조용히 했어? 질 자체가 더러운 게 위에 있는 건요.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은 때를 더럽다고 하는 것. 그렇지. 상대적인 이고요. 본질 자체가 더럽다고 판단하는 건 본질 자체가 더러운 거잖아. 그치? 상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절대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명백한 분류 체계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 석준아? 정리하는 과정? 분류하는 과정?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이라고 표현했지?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그렇지, 긍정적인 과정이다. 됐죠? 이거 쓰고 싶은데. 좋은 것들. 이게 사건사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고 때는 집에서 이거 하시는 재현이도 말이 많이 늘었네? 응? 재현이도 말이 많이 늘었어? 써? 이거 쓸만한데? 뭐야 나한테? 짜? 아니 짧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아까 그게 좋은데. 오케이 이거 써봐.